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재 56쪽에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를 강의할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으로 제공해라, 이런 어떤 표현인데요. 기출 유형의 문제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기출 유형의 문제를 먼저 소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15의 기출문제 서술형 25점 문제네요. 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 요것과 좀 포괄적 개념에서 1번에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를 법이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익상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는 하려고 할 때는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수익상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구조제 3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상황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의 주체라고 할까요? 주체, 가맹 본부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맹업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대상은 누구에게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맹 사업 희망자죠. 희망사업자죠. 희망사업자. 그리고 이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가맹사업자. 가맹사업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사항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는 서면이라는 방법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요 가맹 희망자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 그리고 수익, 매출의 총이익, 그리고 발생할 순이익입니다. 이러한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입니다. 가맹 희망자는 장래 발생할 수익들인 것이고요. 가맹 사업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수익, 매출 총이익, 순이익, 자, 이렇게 예상이 아닌 현실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면 제공 의무가 있다라고 의의에서 그러한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근거 자료, 수익사항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의 근거 자료를 가맹본부는 비치할 의무가 있고요. 자, 이것을 이 경우에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다면 열람을 제공할 또 의무가 있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 자료의 비치 의무,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이러한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 장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가 되겠죠. 자, 사무소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겠고요. 사무소에 비치를 하게 되고, 가맹 희망자나 가맹 사업자의 요구가 있다면, 그죠? 열람이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통령으로 정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자료가 되겠죠. 자료가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 2, 3 나오고 있고요. 그게 56페이지 맨 밑입니다. 자,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현재 수익이나 예상 이러한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그렇죠, 사실적인 근거 자료입니다. 사실적인 근거 자료예요.
그리고 그 예측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측에 관한 자료. 그래서 이러한 이 사실적 근거 자료나 예측 자료다라고 하는 것은 뻥튀기나 이런 어떤 부풀리기 이런 것을 좀 방지하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 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의 수와 그 비율입니다. 점포의 수와 그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수익성에 대한 이러한 예측치가 너무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점포의 수, 그 비율에 있어서 이런 평균적인 예측치, 수익상황의 예측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근에 일정 기간 동안의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 수익, 예상 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가맹점 사업자의 수와 비율. 자, 그래서 이러한 제시하는 그 근거, 수익상의 근거에 해당하는 이러한 수익을 어느 점포가 어느 만큼 누리고 있느냐, 올리고 있느냐. 자, 다시 말하면 그 점포의 수와 그 비율이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그러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평균적인 점포와 수, 이런 어떤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객관적 자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재 57쪽으로 넘어가시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자, 예상 매출액 이러한 예상 매출액에 있어서 산정시 자료에 서면 제공 의무, 그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 가맹본부가 주체가 될 것이고, 자, 첫 번째는 의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자체가 좀 잘 내용이 암기가 안 되면, 누가 일단 육하원 측 입각에서 가맹본부가 언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에게, 이거는 예상 매출액 산정시니까 가맹 사업자가 아니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겠죠.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의 범위 산출 근거를 방법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 희망자에게, 그렇죠? 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라. 이것을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고 말하게 될 거다. 자, 용어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기획본의 내용이고요. 자, 니은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상 매출액의 범위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서 정한 예상 매출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 예상 매출액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기간은 1년간입니다. 영업 개시로부터 1년간 영업을 해봤더니, 자, 매출액의 최저치는 이런 것이고, 매출액의 최저치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최고치는 이런 것이다. 최고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최저와 최고의 이러한 확정된 범위, 매출액에 있어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의 조건이 이제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러한 매출액의 최고액은 매출액의 최저액에 최저치가 최고치가 있는데, 이 최고치는 최저치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죠. 그러면요, 매출액의 1.7배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범위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부풀려질 소지가 있다. 법은 그렇게 판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공 의무의 주체가 나옵니다. 의의는 이런 것이고요. 의의에서는 이런 걸 논해 주시고요. 이렇게 출제된다면
주체는 가맹 본부가 되겠죠. 자, 목차가 나오고 그 목차 일정사항이 서술이 되게 되면 이제는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다만 가맹 본부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제공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업자 본부가 되겠죠. 가맹본부.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접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 가맹사업자에게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입니다. 따라서 100개 이상의 반대말은 이하니까 이하라면 이런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상인 가맹본부죠. 이상인 가맹본부. 이거 요건을 이제 잘 기억하셨다가 주체적인 측면에서 논해주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공의 시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는 제공 시기는 기억을 하고 있죠. 제공 시기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죠. 계약 체결 시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관 기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러한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로부터 보관 의무를 자, 이렇게 의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 기간이라는 타이틀하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간 가맹본부는 보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논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사항 중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부과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맹의 이러한 위반 시 제재의 문제입니다. 제재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고요. 제재의 문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서술하면 되겠죠. 일단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친 그러한 정보 제공이죠. 자,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을 위반했을 때, 제공을 했을 때 첫 번째가 행정적 제재가 있고요. 두 번째가 형사적 제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민사적 제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맹사업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제재적인 측면에서 행정, 형사, 민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행정적, 두 번째가 형사적, 세 번째가 민사적, 행정적 제재 타이틀,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으시고요. 행정적 제재는 시정 조치와 시정 공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형사적 제재는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요. 자, 민사적 제재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수령한 가맹금은 반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민사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제재적인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수익상황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 자, 서면 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서술하시면 그러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설명하시오에 대한 답에 대한 점수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60쪽에 실제 기출 사례 연습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을 어떻게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례 연습 문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실전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법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이렇게 목차를 달겠다. 자, 이게 2차 과목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1회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자, 떡볶이 마당이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사례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자가 떡볶이 사업을 하는, 그죠? 가맹 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가맹업자죠. 가맹본부죠. 가맹본부. 자, 가맹업자. 사업자가 아니라 본부가 될 겁니다. 뭐, 주로 담당하는 것은 떡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은 2013년 5월 25일입니다. 2013년 5월 25일에 자, 을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고, 자, 을에게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가 있죠.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공 의무를 공부했는데 제공을 했네요. 제공하고 그런데 가맹계약을 체결한 게 5월 30일 날 가맹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요. 사안은 이런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하였는데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을은 갑의 계약 담당 직원으로부터 정보 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최저 100만 원 정도. 자, 예상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예상 매출액. 사실은 하루의 예상 매출액. 요것은 가맹 사업자죠. 가맹 사업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상 매출액이 얼마나 하루에 일매출이라고 하는데 그 일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달의 수익이 결정되고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상 매출액이 하루에, 그렇죠? 일평균입니다. 하루에 일평균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표현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 매출액 제공 의무가 서면 제공 의무가 있는데 구두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두 제공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을의 실제 매출액은 요것에, 자, 실제의 매출액입니다. 실제의 매출액, 이것은 이 경우에 이제 일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일평균 단위로 50만 원에 미치지, 50만 원 정도 있다는 얘기죠. 미치지 못하였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자, 이건 뭐 굉장히 예상 매출액에 있어서 반토막이 나버린 거니까 오히려 매달 1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1번에 이 사례에서 갑이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문제 1번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 1번은 이러한 이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하여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논하시오. 또는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위반 사항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갑이라는 이 본부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사안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자, 설문 1의 해결. 그러면 설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동그라미 1의 자, 해결. 자, 이렇게 제목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설문 1의 해설, 해결. 자, 이렇게 적고 1. 자,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소재입니다. 문제의 소재. 그렇죠? 자, 설문 1이 이렇게 이제 설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설문 1에 문제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등장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문구로서 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는 제공을 5월 25일 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자, 14일입니다. 14일. 14일에 숙려기간, 숙고기간을 주고 숙고기간 안에는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숙고기간 안에 가맹금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25일 이렇게 정보 제공을 했고 5월 30일 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건 이제 가맹사업법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 수익사항에 대한 요 소재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 제공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 숙려 기간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구두 제공을 했고 자, 이것을 문제의 소재에서 이렇게 잘 서술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이걸 읽어 드립니다. 가맹본부 갑이 2013년 5월 25일 을에게 가맹 정보를 제공하고 자,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2013년 5월 30일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과 수익사항에 대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한 것이 가맹사업법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된다. 사실 우리가 법이 가맹사업법인데 법의 정확한 명칭을 좀 적어주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잖아요. 자, 가맹계약 체결 시 제시한 예상 매출액 정보와 실제 매출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죠? 자, 두 가지의 문제를 적시했으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하 서술한다. 그죠? 이러면 이제 문제 소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맞춰진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정보 공개서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 뭐 또는 위반 여부 검토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지문에 사전 제공 의무 자, 이렇게 이제 논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따라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 숙려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만약에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 7일이 지난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이러한 그 가맹사업자로부터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법제 7조 제3항이죠. 그래서 이 법제 7조 3항 이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사안의 검토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안의 검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안의 검토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그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숙려 기간을 위반했다. 그죠? 자, 그 사안이죠. 문제의 사안에서 가맹본부 갑이 2013년 5월 25일 그 가맹계약을 정보를 제공하고 자, 2030년 그죠? 법이 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 이것은 지금 요 표현이 을과 가맹계약을 30일 체결한 것. 이것은 숙려기간의 위반이다. 따라서 가맹사업 공정화법의 7조 3항을 위반했다. 위반이다. 라고 사안의 검토니까 그 사안의 결론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보 공개서의 사전 제공 의무가 아니고 이제는 수익 상황에 대한 사실을 그죠? 3번에는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의
서면 제공 여부, 위반 여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시고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수익 사항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주시고 자 그게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입니다. 자 9조 3항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번에 사안의 검토 바로 사안의 검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때는 자 문제사안에서 이 문제사안에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의뢰의 갑의 직원이 구두로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제공한 것은 명백하게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사안의 검토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맹사업법 공정화 제9조 3항을 위반한 사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뭐 이제 네 번째로는 허위 과장 정보죠.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무. 허위 과장 제공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금지 의무가 있는데 위반 사항에 대하여 자, 또 검토하겠죠. 그래서 자, 기업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의의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개념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이나 기만적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자, 법 9조 1항이죠. 9조 1항 적어주시고 자, 니은번에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금지 행위의 유형이라는 타이틀로 그죠? 자, 뭐 시행령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사항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자, B. 가맹 희망자의 점포 애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 제공 행위 금지. 자, C.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그래서 금지 행위 유형 세 가지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디귿번에는 사안의 검토죠.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검토에서는 무엇을 논해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제의 사안에서 가맹본부 갑의 직원이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최저 1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구두로 얘기한 사안은 실제 매출액이 일평균 50만원 밖에 이르지 못한 것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판단 사안을 서술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공정화법 시행령 위반 사실로 판단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사안의 해결입니다. 이러한 총사안의 해결.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사안들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사안의 해결이다 라고 해서 이 사안을 다시 좀 정확하게 좀 요약해 주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적어 드렸는데요. 갑은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지 5일 만에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법이 정한 숙고기간 14일을 경과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것은 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익사항에 대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한 사실도 법 9조 3항을 위반하였다. 자, 갑의 직원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 정보의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일매출 100만 원이라고 구두 제공한 사실은 일매출 5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법이 금지한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 예상 수익상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금지 법조항 9조 1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문 2의 해결은 다음 강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교재 60쪽에 실제 기출 사례 연습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을 어떻게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례 연습 문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실전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법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이렇게 목차를 달겠다. 자, 이게 2차 과목이니까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1회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자, 떡볶이 마당이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사례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자가 떡볶이 사업을 하는, 그죠?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가맹업자죠. 가맹본부죠. 가맹본부. 자, 가맹업자. 사업자가 아니라 본부가 될 겁니다. 주로 담당하는 것은 떡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은 2013년 5월 25일입니다. 2013년 5월 25일에 자, 을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고, 자, 을에게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가 있죠.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공 의무를 공부했는데 제공을 했네요. 제공하고 그런데 가맹계약을 체결한 게 5월 30일 날 가맹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요. 사안은 이런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하였는데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을은 갑의 계약 담당 직원으로부터 정보 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최저 100만 원 정도. 자, 예상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예상 매출액. 사실은 하루의 예상 매출액. 이것은 가맹 사업자죠. 가맹 사업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상 매출액이 얼마나 하루에 일매출이라고 하는데 그 일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달에 수익이 결정되고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상 매출액이 하루에, 그렇죠? 일평균입니다. 하루에 일평균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표현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 매출액 제공 의무가 서면 제공 의무가 있는데 구두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두 제공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을의 실제 매출액은 요것에, 자, 실제의 매출액입니다. 실제의 매출액, 이것은 이 경우에 이제 일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일평균 단위로 50만 원에 미치지, 50만 원 정도였다는 얘기죠. 미치지 못하였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자, 이건 굉장히 예상 매출액에 있어서 반토막이 나버린 거니까 오히려 매달 1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1번에 이 사례에서 갑이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문제 1번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 1번은 이러한 이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하여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논하시오 또는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위반 사항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갑이라는 이 본부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사안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자, 설문 1의 해결. 그러면 설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동그라미
설문일의 자, 해결. 자, 이렇게 제목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설문일의 해설, 해결. 자, 이렇게 적고 1. 자,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소재입니다. 문제의 소재. 그렇죠? 자, 설문일이 이렇게 이제 설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설문일에 문제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등장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문구로서 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는 제공을 5월 25일 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자, 14일입니다. 14일에 숙려기간, 숙고기간을 주고 숙고기간 안에는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숙고기간 안에 가맹금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25일 이렇게 정보 제공을 했고 5월 30일 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건 이제 가맹사업법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 수익사항에 대한 요 소재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 제공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 숙려 기간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구두 제공을 했고 자, 이것을 문제의 소재에서 이렇게 잘 서술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이걸 읽어 드립니다. 가맹본부 갑이 2013년 5월 25일 을에게 가맹 정보를 제공하고 자,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2013년 5월 30일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과 수익사항에 대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한 것이 가맹사업법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된다. 사실 우리가 법이 가맹사업법인데 법의 정확한 명칭을 좀 적어주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잖아요. 자, 가맹계약 체결 시 제시한 예상 매출액 정보와 실제 매출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죠? 자, 두 가지의 문제를 적시했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하 서술한다. 그죠? 이러면 이제 문제 소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맞춰진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정보 공개서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 또는 위반 여부 검토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지문에 사전 제공 의무 자, 이렇게 이제 논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따라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 숙려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만약에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엔 7일이 지난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이러한 그 가맹사업자로부터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법제 7조 제3항이죠. 그래서 이 법제 7조 3항 이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사안의 검토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안의 검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안의 검토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그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숙려 기간을 위반했다. 그죠? 자, 그 사안이죠. 문제의 사안에서 가맹본부 갑이 2013년 5월 25일 그 가맹계약을 정보를 제공하고 자, 2030년 그죠? 법이 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 이것은 지금 요 표현이 을과 가맹계약을 30일 체결한 것. 이것은 숙려기간의 위반이다. 따라서 가맹사업 공정화법의 7조 3항을 위반이다 라고 사안의 검토니까
그 사안의 결론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보 공개서의 사전 제공 의무가 아니고 이제는 수익 상황에 대한 사실을 그죠? 3번에는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의 서면 제공 여부 위반 여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시고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주시고 자 그게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입니다. 자 9조 3항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번의 사안의 검토 바로 사안의 검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때는 자 문제사안에서 이 문제사안에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의뢰의 갑의 직원이 구두로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제공한 것은 명백하게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사안의 검토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맹사업법 공정화 제9조 3항을 위반한 사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뭐 이제 네 번째로는 허위 과장 정보죠.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무. 허위 과장 제공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금지 의무가 있는데 위반 사항에 대하여 자, 또 검토하겠죠. 그래서 자, 기업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의의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개념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이나 기만적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자, 법 9조 1항이죠. 9조 1항 적어주시고 자, 니은번에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금지 행위의 유형이라는 타이틀로 그죠? 자, 뭐 시행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 사항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자, B.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 제공 행위 금지. 자, C.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그래서 금지 행위 유형 세 가지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디귿번에는 사안의 검토죠.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검토에서는 무엇을 논해 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제의 사안에서 가맹본부 갑의 직원이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최저 1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구두로 얘기한 사안은 실제 매출액이 일평균 50만 원밖에 이르지 못한 것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판단 사안을 서술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공정화법 시행령 위반 사실로 판단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 사안의 해결입니다. 이러한 총사안의 해결. 그래서 다섯 번째 요 사안들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사안의 해결이다 라고 해서 이 사안을 다시 좀 정확하게 좀 요약해 주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적어 드렸는데요. 갑은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지 5일 만에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법이 정한 숙고기간 14일을 경과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익상황에 대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한 사실도 법 9조 3항을 위반하였다. 자, 갑의 직원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 정보의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일매출 100만 원이라고 구두 제공한 사실은 일매출 5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법이 금지한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 예상 수익상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금지 법조항 9조 1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문 2의 해결은 다음 강으로 미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재 56쪽에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를 강의할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으로 제공해라, 이런 어떤 표현인데요. 기출 유형의 문제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기출 유형의 문제를 먼저 소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15의 기출문제 서술형 25점 문제네요. 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 요것과 좀 포괄적 개념에서 1번에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를 법이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익상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는 하려고 할 때는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수익상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구조제 3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상황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의 주체라고 할까요? 주체, 가맹 본부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맹업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대상은 누구에게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맹 사업 희망자죠. 희망사업자죠. 희망사업자. 그리고 이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가맹사업자. 가맹사업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사항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는 서면이라는 방법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요 가맹 희망자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 그리고 수익, 매출의 총이익, 그리고 발생할 순이익입니다. 이러한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입니다. 가맹 희망자는 장래 발생할 수익들인 것이고요. 가맹 사업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수익, 매출 총이익, 순이익, 자, 이렇게 예상이 아닌 현실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면 제공 의무가 있다라고 의의에서 그러한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근거 자료, 수익사항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의 근거 자료를 가맹본부는 비치할 의무가 있고요. 자, 이것을 이 경우에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다면 열람을 제공할 또 의무가 있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 자료의 비치 의무,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이러한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 장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가 되겠죠. 자, 사무소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겠고요. 사무소에 비치를 하게 되고, 가맹 희망자나 가맹 사업자의 요구가 있다면, 그죠? 열람이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통령으로 정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자료가 되겠죠. 자료가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 2, 3 나오고 있고요. 그게 56페이지 맨 밑입니다. 자,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현재 수익이나
예상이란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그렇죠 사실적인 근거 자료입니다. 사실적인 근거 자료예요. 그리고 그 예측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측에 관한 자료. 그래서 이러한 이 사실적 근거 자료나 예측 자료다라고 하는 것은 뻥튀기나 이런 어떤 부풀리기 이런 것을 좀 방지하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 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의 수와 그 비율입니다. 점포의 수와 그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수익성에 대한 이러한 예측치가 너무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점포의 수, 그 비율에 있어서 이런 평균적인 예측치, 수익상황의 예측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근에 일정 기간 동안의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 수익, 예상 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자, 이러한 가맹점 사업자의 수와 비율. 자, 그래서 이러한 제시하는 그 근거, 수익상의 근거에 해당하는 이러한 수익을 어느 점포가 어느 만큼 누리고 있느냐, 올리고 있느냐. 자, 다시 말하면 그 점포의 수와 그 비율이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그러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평균적인 점포와 수, 이런 어떤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객관적 자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재 57쪽으로 넘어가시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자, 예상 매출액 이러한 예상 매출액에 있어서 산정시 자료에 서면 제공 의무, 그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 가맹본부가 주체가 될 것이고, 자, 첫 번째는 의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자체가 좀 잘 내용이 암기가 안 되면 누가 일단 육하원 측 입각에서 가맹본부가 언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에게, 이거는 예상 매출액 산정시니까 가맹 사업자가 아니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겠죠.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의 범위 산출 근거를 방법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 희망자에게, 그렇죠? 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라. 이것을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고 말하게 될 거다. 자, 용어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기획본의 내용이고요. 자, 니은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상 매출액의 범위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서 정한 예상 매출액의 자, 범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 예상 매출액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기간은 1년간입니다. 영업 개시로부터 1년간 영업을 해봤더니 자, 매출액의 최저치는 이런 것이고, 매출액의 최저치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최고치는 이런 것이다. 최고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최저와 최고치, 최저와 최고의 이러한 확정된 범위, 매출액에 있어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의 조건이 이제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러한 매출액의 최고액은 매출액의 최저액에 최저치가 최고치가 있는데, 이 최고치는 최저치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죠. 그러면요, 매출액의 1.7배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범위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부풀려질 소지가 있다. 법은 그렇게 판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공 의무의 주체가 나옵니다. 의의는 이런 것이고요. 의의에서는 이런 걸 논해주시고요. 이렇게 출제된다면 주체는 가맹 본부가 되겠죠. 자, 목차가 나오고 그 목차 일정사항이 서술이 되게 되면 이제는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다만 가맹 본부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제공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업자 본부가 되겠죠. 가맹본부.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접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 가맹사업자에게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입니다. 따라서 100개 이상의 반대말은 이하니까 이하라면 이런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상인 가맹본부죠. 이상인 가맹본부. 이거 요건을 이제 잘 기억하셨다가 주체적인 측면에서 논해주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공의 시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는 제공 시기는 기억을 하고 있죠. 제공 시기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죠. 계약 체결시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관 기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러한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로부터 보관 의무를 자, 이렇게 의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 기간이라는 타이틀하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간 가맹본부는 보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논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사항 중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부과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맹의 이러한 위반 시 제재의 문제입니다. 제재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고요. 제재의 문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서술하면 되겠죠. 일단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친 그러한 정보 제공이죠. 자,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을 위반했을 때, 제공을 했을 때 첫 번째가 행정적 제재가 있고요. 두 번째가 형사적 제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민사적 제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맹사업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제재적인 측면에서 행정, 형사, 민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행정적, 두 번째가 형사적, 세 번째가 민사적, 행정적 제재 타이틀,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으시고요. 행정적 제재는 시정 조치와 시정 공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형사적 제재는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요. 자, 민사적 제재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수령한 가맹금은 반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민사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제재적인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 자, 서면 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서술하시면 그러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설명하시오에 대한 답에 대한 점수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재 56쪽에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를 강의할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으로 제공해라 이런 어떤 표현인데요. 기출 유형의 문제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기출 유형의 문제를 먼저 소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15의 기출문제 서술형 25점 문제네요. 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 요것과 좀 포괄적 개념에서 1번에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를 법이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익상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는 하려고 할 때는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수익상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구조제 3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상황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의 주체라고 할까요? 주체, 가맹 본부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맹업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대상은 누구에게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맹 사업 희망자죠. 희망사업자죠. 희망사업자. 그리고 이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가맹사업자. 가맹사업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사항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는 서면이라는 방법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요 가맹 희망자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 그리고 수익, 매출의 총이익, 그리고 발생할 순이익입니다. 이러한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입니다. 가맹 희망자는 장래 발생할 수익들인 것이고요. 가맹 사업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수익, 매출 총이익, 순이익, 자, 이렇게 예상이 아닌 현실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면 제공 의무가 있다라고 의의에서 그러한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근거 자료, 수익사항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의 근거 자료를 가맹본부는 비치할 의무가 있고요. 자, 이것을 이 경우에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다면 열람을 제공할 또 의무가 있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 자료의 비치 의무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이러한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 장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가 되겠죠. 자, 사무소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겠고요. 사무소에 비치를 하게 되고, 가맹 희망자나 가맹 사업자의 요구가 있다면, 그죠? 열람이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통령으로 정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자료가 되겠죠. 자료가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 2, 3 나오고 있고요. 그게 56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자,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현재 수익이나 예상 이러한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그렇죠, 사실적인 근거 자료입니다. 사실적인 근거
자료예요. 그리고 그 예측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측에 관한 자료. 그래서 이러한 이 사실적 근거 자료나 예측 자료다라고 하는 것은 뻥튀기나 이런 어떤 부풀리기 이런 것을 좀 방지하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 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의 수와 그 비율입니다. 점포의 수와 그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수익성에 대한 이러한 예측치가 너무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점포의 수, 그 비율에 있어서 이런 평균적인 예측치, 수익상황의 예측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근에 일정 기간 동안의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 수익, 예상 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가맹점 사업자의 수와 비율. 자, 그래서 이러한 제시하는 그 근거, 수익상의 근거에 해당하는 이러한 수익을 어느 점포가 어느 만큼 누리고 있느냐, 올리고 있느냐. 자, 다시 말하면 그 점포의 수와 그 비율이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그러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평균적인 점포와 수, 이런 어떤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객관적 자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재 57쪽으로 넘어가시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자, 예상 매출액 이러한 예상 매출액에 있어서 산정시 자료에 서면 제공 의무, 그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 가맹본부가 주체가 될 것이고, 자, 첫 번째는 의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자체가 좀 잘 내용이 암기가 안 되면, 일단 육하원 측입각에서 가맹본부가 언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에게, 이거는 예상매출액 산정시니까 가맹 사업자가 아니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겠죠.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산출 근거를 방법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 희망자에게, 그렇죠? 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라. 이것을 예상매출액 산정서라고 말하게 될 거다. 자, 용어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기읍번의 내용이고요. 자, 니은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상매출액의 범위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서 정한 예상매출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 예상매출액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기간은 1년간입니다. 영업 개시로부터 1년간 영업을 해봤더니, 자, 매출액의 최저치는 이런 것이고, 매출액의 최저치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최고치는 이런 것이다. 최고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최저와 최고의 이러한 확정된 범위, 매출액에 있어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의 조건이 이제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러한 매출액의 최고액은 매출액의 최저액에 최저치가 최고치가 있는데, 이 최고치는 최저치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죠. 그러면 요 매출액의 1.7배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범위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부풀려질 소지가 있다. 법은 그렇게 판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공 의무의 주체가 나옵니다. 의의는 이런 것이고요. 의의에서는 이런 걸 논해 주시고요. 이렇게 출제된다면 주체는 가맹 본부가 되겠죠. 자, 목차가 나오고 그 목차 일정 사항이 서술이 되게 되면 이제는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다만 가맹 본부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제공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업자 본부가 되겠죠. 가맹본부.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접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 가맹사업자에게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입니다. 따라서 100개 이상의 반대말은 이하니까 이하라면 이런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상인 가맹본부죠. 이상인 가맹본부. 이거 요건을 이제 잘 기억하셨다가 주체적인 측면에서 논해주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공의 시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는 제공 시기는 기억을 하고 있죠. 제공 시기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죠. 계약 체결 시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관 기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러한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로부터 보관 의무를 자, 이렇게 의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 기간이라는 타이틀 하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간 가맹본부는 보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논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사항 중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부과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맹의 이러한 위반 시 제재의 문제입니다. 제재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고요. 제재의 문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이제 서술하면 되겠죠. 일단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그러한 정보 제공이죠. 자,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을 위반했을 때, 제공을 했을 때 첫 번째가 행정적 제재가 있고요. 두 번째가 형사적 제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민사적 제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맹사업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제재적인 측면에서 행정, 형사, 민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행정적, 두 번째가 형사적, 세 번째가 민사적, 행정적 제재 타이틀,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으시고요. 행정적 제재는 시정 조치와 시정 공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형사적 제재는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요. 자, 민사적 제재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수령한 가맹금은 반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민사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제재적인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 자, 서면 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서술하시면 그러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설명하시오에 대한 답에 대한 점수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재 56쪽에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를 강의할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 자, 서면으로 제공해라 이런 어떤 표현인데요. 기출 유형의 문제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기출 유형의 문제를 먼저 소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가 15의 기출 문제 서술형 25점 문제네요. 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 요것과 좀 포괄적 개념에서 자, 1번에 수익 상황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를 법이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는 하려고 할 때는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수익 상황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구조제 3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 상황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의 주체라고 할까요? 주체, 가맹 본부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맹업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대상은 누구에게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맹 사업 희망자죠. 희망사업자죠. 희망사업자. 그리고 이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가맹사업자. 가맹사업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사항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는 서면이라는 방법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요 가맹 희망자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 그리고 수익 매출의 총이익 그리고 발생할 순이익입니다. 이러한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입니다. 가맹 희망자는 장래 발생할 수익들인 것이고요. 가맹 사업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수익, 매출 총이익, 순이익 자 이렇게 예상이 아닌 현실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면 제공 의무가 있다라고 의의에서 그러한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근거 자료, 수익 사항에 대한 서명 제공 의무의 근거 자료를 가맹본부는 비치할 의무가 있고요. 자, 이것을 이 경우에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다면 열람을 제공할 또 의무가 있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 자료의 비치 의무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이러한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 장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가 되겠죠. 자, 사무소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겠고요. 사무소에 비치를 하게 되고 가맹 희망자나 가맹 사업자의 요구가 있다면 그죠? 열람이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통령으로 정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자료가 되겠죠. 자료가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 2, 3 나오고 있고요. 그게 56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자,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현재 수익이나 예상 이러한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그렇죠. 사실적인 근거 자료입니다. 사실적인 근거 자료예요. 그리고 그 예측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측에 관한 자료. 그래서 이러한 이 사실적 근거 자료나 예측 자료다라고 하는 것은 뻥튀기나 이런 어떤 부풀리기 이런 것을 좀
방지하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 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의 수와 그 비율입니다. 점포의 수와 그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수익성에 대한 이러한 예측치가 너무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점포의 수, 그 비율에 있어서 이런 평균적인 예측치, 수익상황의 예측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근에 일정 기간 동안의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 수익, 예상 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가맹점 사업자의 수와 비율. 자, 그래서 이러한 제시하는 그 근거, 수익상의 근거에 해당하는 이러한 수익을 어느 점포가 어느 만큼 누리고 있느냐, 올리고 있느냐. 자, 다시 말하면 그 점포의 수와 그 비율이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그러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평균적인 점포와 수, 이런 어떤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객관적 자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재 57쪽으로 넘어가시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 의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자, 예상 매출액 이러한 예상 매출액에 있어서 산정시 자료에 서면 제공 의무, 그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 가맹본부가 주체가 될 것이고, 자, 첫 번째는 의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자체가 좀 잘 내용이 암기가 안 되면, 누가 일단 육하원 측 입각에서 가맹본부가 언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에게, 이거는 예상매출액 산정시니까 가맹 사업자가 아니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겠죠.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산출 근거를 방법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 희망자에게, 그렇죠? 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라. 이것을 예상매출액 산정서라고 말하게 될 거다. 자, 용어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기획본의 내용이고요. 자, 니은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상매출액의 범위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서 정한 예상매출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 예상매출액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기간은 1년간입니다. 영업 개시로부터 1년간 영업을 해봤더니, 자, 매출액의 최저치는 이런 것이고, 매출액의 최저치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최고치는 이런 것이다. 최고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최저와 최고의 이러한 확정된 범위, 매출액에 있어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의 조건이 이제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러한 매출액의 최고액은 매출액의 최저액의 최저치가 최고치가 있는데, 이 최고치는 최저치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죠. 그러면 요 매출액의 1.7배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범위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부풀려질 소지가 있다. 법은 그렇게 판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공 의무의 주체가 나옵니다. 의의는 이런 것이고요. 의의에서는 이런 걸 논해 주시고요. 여기 출제된다면 주체는 가맹 본부가 되겠죠. 자, 목차가 나오고 그 목차 일정 사항이 서술이 되게 되면
이제는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다만 가명본부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제공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업자 본부가 되겠죠. 가맹본부.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접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 가맹사업자에게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입니다. 따라서 100개 이상의 반대말은 이하니까 이하라면 이런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상인 가맹본부죠. 이상인 가맹본부. 이거 요건을 이제 잘 기억하셨다가 주체적인 측면에서 논해주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공의 시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는 제공 시기는 기억을 하고 있죠. 제공 시기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죠. 계약 체결 시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관 기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러한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로부터 보관 의무를 자, 이렇게 의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 기간이라는 타이틀하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간 가맹본부는 보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논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사항 중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부과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맹의 이러한 위반 시 제재의 문제입니다. 제재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고요. 제재의 문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서술하면 되겠죠. 일단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친 그러한 정보 제공이죠. 자,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을 위반했을 때, 제공을 했을 때 첫 번째가 행정적 제재가 있고요. 두 번째가 형사적 제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민사적 제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맹사업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제재적인 측면에서 행정, 형사, 민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행정적, 두 번째가 형사적, 세 번째가 민사적, 행정적 제재 타이틀,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으시고요. 행정적 제재는 시정 조치와 시정 공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형사적 제재는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요. 자, 민사적 제재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수령한 가맹금은 반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민사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제재적인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수익 상황 및 예상 매출액 산정서, 자, 서면 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서술하시면 그러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설명하시오에 대한 답에 대한 점수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60쪽에 실제 기출 사례 연습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을 어떻게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례 연습 문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실전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법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이렇게 목차를 달겠다.
자, 이게 2차 과목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1의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자, 떡볶이 마당이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사례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자가 떡볶이 사업을 하는, 그죠? 가맹 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가맹업자죠. 가맹본부죠. 가맹본부. 자, 가맹업자. 사업자가 아니라 본부가 될 겁니다. 뭐, 주로 담당하는 것은 떡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은 2013년 5월 25일입니다. 2013년 5월 25일에 자, 을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고, 자, 을에게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가 있죠.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공 의무를 공부했는데 제공을 했네요. 제공하고 그런데 가맹계약을 체결한 게 5월 30일 날 가맹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요. 사안은 이런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하였는데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을은 갑의 계약 담당 직원으로부터 정보 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최저 100만 원 정도. 자, 예상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예상 매출액. 사실은 하루의 예상 매출액. 요것은 가맹 사업자죠. 가맹 사업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상 매출액이 얼마나 나타날 하루에 일매출이라고 하는데 그 일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달의 수익이 결정되고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상 매출액이 하루에, 그렇죠? 일평균입니다. 하루에 일평균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표현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 매출액 제공 의무가 서면 제공 의무가 있는데 구두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두 제공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을의 실제 매출액은 요것에, 자, 실제의 매출액입니다. 실제의 매출액, 이것은 이 경우에 이제 일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일평균 단위로 50만 원에 미치지, 50만 원 정도 했다는 얘기죠. 미치지 못하였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자, 이건 뭐 굉장히 예상 매출액에 있어서 반토막이 나버린 거니까 오히려 매달 1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1번에 이 사례에서 갑이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문제 1번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 1번은 이러한 이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하여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논하시오. 또는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위반 사항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갑이라는 이 본부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사안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자, 설문 1의 해결. 그러면 설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동그라미 1의 자, 해결. 자, 이렇게 제목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설문 1의 해설, 해결. 자, 이렇게 적고 1. 자,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소재입니다. 문제의 소재. 그렇죠?
자, 설문 1이 이렇게 이제 설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설문 1에 문제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등장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문구로서 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는 제공을 5월 25일 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자, 14일입니다. 14일. 14일에 숙려기간, 숙고기간을 주고 숙고기간 안에는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숙고기간 안에 가맹금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25일 이렇게 정보 제공을 했고 5월 30일 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건 이제 가맹사업법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 수익사항에 대한 요 소재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 제공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 숙려 기간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구두 제공을 했고 자, 이것을 문제의 소재에서 이렇게 잘 서술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이걸 읽어 드립니다. 가맹본부 갑이 2013년 5월 25일 을에게 가맹 정보를 제공하고 자,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2013년 5월 30일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과 수익사항에 대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한 것이 가맹사업법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된다. 사실 우리가 법이 가맹사업법인데 법의 정확한 명칭을 좀 적어주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잖아요. 자, 가맹계약 체결 시 제시한 예상 매출액 정보와 실제 매출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죠? 자, 두 가지의 문제를 적시했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하 서술한다. 그죠? 이러면 이제 문제 소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맞춰진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정보 공개서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 뭐 또는 위반 여부 검토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지문에 사전 제공 의무 자, 이렇게 이제 논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따라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만약에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엔 7일이 지난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이러한 그 가맹사업자로부터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법제 7조 제3항이죠. 그래서 이 법제 7조 3항 이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사안의 검토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안의 검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안의 검토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그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숙려기간을 위반했다. 그죠? 자, 그 사안이죠. 문제의 사안에서 가맹본부 갑이 2013년 5월 25일 그 가맹계약을 정보를 제공하고 자, 2030년 그죠? 법이 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 이것은 지금 요 표현이 을과 가맹계약을 30일 체결한 것. 이것은 숙려기간의 위반이다. 따라서 가맹사업 공정화법의 7조 3항을 위반했다. 위반이다. 라고 사안의 검토니까 그 사안의 결론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보 공개서의 사전 제공 의무가 아니고 이제는 수익 상황에 대한 사실을 그죠? 3번에는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의 서면 제공 여부 위반 여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시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수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주시고, 자, 그게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입니다. 자, 9조 3항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번에 사안의 검토, 바로 사안의 검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때는. 자, 이 문제사안에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의뢰의 갑의 직원이 구두로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제공한 것은 명백하게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사안의 검토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맹사업법 공정화 제9조 3항을 위반한 사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뭐 이제 네 번째로는 허위 과장 정보죠.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무. 허위 과장 제공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금지 의무가 있는데 위반 사항에 대하여 자, 또 검토하겠죠. 그래서 자, 기업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의의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개념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이나 기만적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자, 법 9조 1항이죠. 9조 1항 적어주시고, 자, 니은번에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금지 행위의 유형이라는 타이틀로, 그죠? 자, 뭐 시행령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 사항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자, B.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 제공 행위 금지. 자, C.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그래서 금지 행위 유형 세 가지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급번에는 사안의 검토죠.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검토에서는 무엇을 논해 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제의 사안에서 가맹본부 갑의 직원이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최저 1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구두로 얘기한 사안은 실제 매출액이 일평균 50만 원밖에 이르지 못한 것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판단 사안을 서술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공정화법 시행령 위반 사실로 판단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사안의 해결입니다. 이러한 총사안의 해결. 그래서 다섯 번째 요 사안들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사안의 해결이다 라고 해서 이 사안을 다시 좀 정확하게 좀 요약해 주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적어 드렸는데요. 갑은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지 5일 만에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법이 정한 숙고기간 14일을 경과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익사항에 대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한 사실도 법 9조 3항을 위반하였다. 자, 갑의 직원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 정보의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일매출 100만 원이라고 구두 제공한 사실은 일매출 5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법이 금지한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 예상 수익사항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금지 법조항 9조 1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문 2의 해결은 다음 강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교재 60쪽에 실제 기출 사례 연습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을 어떻게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례 연습 문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실전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법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이렇게 목차를 달겠다. 자, 이게 2차 과목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1회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자, 떡볶이 마당이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사례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자가 떡볶이 사업을 하는, 그죠?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가맹업자죠. 가맹본부죠. 가맹본부. 자, 가맹업자. 사업자가 아니라 본부가 될 겁니다. 뭐 주로 담당하는 것은 떡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은 2013년 5월 25일입니다. 2013년 5월 25일에 자, 을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고, 자, 을에게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가 있죠.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공 의무를 공부했는데 제공을 했네요. 제공하고 그런데 가맹계약을 체결한 게 5월 30일 날 가맹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요. 사안은 이런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하였는데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을은 갑의 계약 담당 직원으로부터 정보 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최저 100만 원 정도. 자, 예상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예상 매출액. 사실은 하루의 예상 매출액. 요것은 가맹 사업자죠. 가맹 사업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상 매출액이 얼마나 하루에 일매출이라고 하는데 그 일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달에 수익이 결정되고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상 매출액이 하루에, 그렇죠? 일평균입니다. 하루에 일평균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표현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 매출액 제공 의무가 서면 제공 의무가 있는데 구두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두 제공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을의 실제 매출액은 요것에, 자, 실제의 매출액입니다. 실제의 매출액, 이것은 이 경우에 이제 일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일평균 단위로 50만 원에 미치지, 50만 원 정도 했다는 얘기죠. 미치지 못하였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자, 이건 뭐 굉장히 예상 매출액에 있어서 반토막이 나버린 거니까 오히려 매달 1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1번에 이 사례에서 갑이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문제 1번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 1번은 이러한 이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하여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논하시오 또는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위반 사항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갑이라는 이 본부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사안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자, 설문 1의 해결. 그러면 설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동그라미 1의 자, 해결. 자, 이렇게 제목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설문 1의 해설, 해결. 자, 이렇게 적고 1. 자,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소재입니다. 문제의 소재. 그렇죠? 자, 설문 1이 이렇게 이제 설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설문 1에 문제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등장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문구로서 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는 제공을 5월 25일 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자, 14일입니다. 14일. 14일에 숙려기간, 숙고기간을 주고 숙고기간 안에는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숙고기간 안에 가맹금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25일 이렇게 정보 제공을 했고 5월 30일 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건 이제 가맹사업법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 수익사항에 대한 요 소재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 제공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 숙려 기간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구두 제공을 했고 자, 이것을 문제의 소재에서 이렇게 잘 서술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이걸 읽어 드립니다. 가맹본부 갑이 2013년 5월 25일 을에게 가맹 정보를 제공하고 자,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2013년 5월 30일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과 수익사항에 대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한 것이 가맹사업법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된다. 사실 우리가 법이 가맹사업법인데 법의 정확한 명칭을 좀 적어주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잖아요. 자, 가맹계약 체결 시 제시한 예상 매출액 정보와 실제 매출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죠? 자, 두 가지의 문제를 적시했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하 서술한다. 그죠? 이러면 이제 문제 소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맞춰진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정보 공개서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 뭐 또는 위반 여부 검토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지문에 사전 제공 의무 자, 이렇게 이제 논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따라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 숙려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만약에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엔 7일이 지난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이러한 그 가맹사업자로부터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법제 7조 제3항이죠. 그래서 이 법제 7조 3항 이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사안의 검토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안의 검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안의 검토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그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숙려 기간을 위반했다. 그죠? 자, 그 사안이죠. 문제의 사안에서 가맹본부 갑이 2013년 5월 25일 그 가맹계약을 정보를 제공하고 자, 2030년 그죠? 법이 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 이것은 지금 요 표현이 을과 가맹계약을 30일 체결한 것. 이것은 숙려기간의 위반이다. 따라서 가맹사업 공정화법의 7조 3항을 위반했다. 위반이다. 라고 사안의 검토니까 그 사안의 결론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 공개서의 사전 제공 의무가 아니고 이제는 수익 상황에 대한 사실을 그죠? 3번에는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 의무의 서면 제공 여부 위반 여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시고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주시고 자 그게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입니다. 자 구조 3항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번의 사안의 검토 바로 사안의 검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때는 자 문제사안에서 이 문제사안에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의뢰의 갑의 직원이 구두로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제공한 것은 명백하게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사안의 검토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맹사업법 공정화 제9조 3항을 위반한 사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뭐 이제 네 번째로는 허위 과장 정보죠.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무. 허위 과장 제공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금지 의무가 있는데 위반 사항에 대하여 또 검토하겠죠. 그래서 기업 개념이라고 있고요. 의의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개념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이나 기만적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자, 법 구조 1항이죠. 구조 1항 적어주시고 자, 니은번에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금지 행위의 유형이라는 타이틀로 그죠? 자, 뭐 시행령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사항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자, B.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 제공 행위 금지. 자, C.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그래서 금지 행위 유형 세 가지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디귿번에는 사안의 검토죠.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검토에서는 무엇을 논해 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제의 사안에서 가맹본부 갑의 직원이 일평균 예상 매출액이 최저 1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구두로 얘기한 사안은 실제 매출액이 일평균 50만 원밖에 이르지 못한 것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판단 사안을 서술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공정화법 시행령 위반 사실로 판단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사안의 해결입니다. 이러한 총사안의 해결.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사안들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사안의 해결이다 라고 해서 이 사안을 다시 좀 정확하게 좀 요약해 주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적어 드렸는데요. 갑은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지 5일 만에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법이 정한 숙고기간 14일을 경과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것은 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익상황에 대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한 사실도 법 9조 3항을 위반하였다. 자, 갑의 직원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 정보의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일매출 100만 원이라고 구두 제공한 사실은 일매출 5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법이 금지한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 예상 수익상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금지 법조항 9조 1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문 2의 해결은 뭐 다음 강으로 자 미루겠습니다.